네, 92쪽 틀리기 쉬운 단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 알아보자. 틀리기 쉬운 단어들을 몇 가지 한번 적어보면서 뭐가 있는지 상기시켜 볼게요. 먼저 대화에서 선우가 잘못 표기한 단어는 뭐가 있었냐면 문구점이 다쳐서 못 갔어, 병원 다녀왔어 라고 오해를 했죠. 자, 다쳐서 요거 어떻게 써주셨어야 되냐면 다치다, 그래서 어사가 붙은 다치다의 어간 다치에다가 어서 어서라는 연결어미가 접속해서 다쳐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치읓이 있는 또는 받침상에 의해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과정을 거치다 할 때 거치다, 그리고 구름이 거치다 할 때 거치다. 이 경우에 왜 헷갈리냐면 디귿과 히읗이 만났을 때 이 디귿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거, 걷잡다, 그리고 걷잡다. 이게 단어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니까 발음은 똑같아. 얘네 둘 다 이제 발음 똑같죠. 근데 이 뜻이 달라요.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흘러가는 형세를 붙들어 잡거나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두다와 잡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예, 거두다에서 잡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어, 아니면 물의 흐름이, 파도가 또는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라는 표현을 쓰죠. 요때 쓰는 거고요. 이 아래 걷잡다는 말 그대로 겉을 보고 대충 잡다라는 뜻이에요. 걷잡아 보면 아무리 공사가 빨리 끝나도 걷잡아서 한 달은 걸릴 것 같다. 야, 이 정도 오시면 걷잡아 한 50만 원은 될 것 같네. 이렇게 겉으로 보아 대충 계산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맞춤법을. 이거는 적어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 단어들. 그 다음에 다리다, 다림질하다라는 뜻이죠. 이거랑 약을 다리다. 이렇게 대충 선생님이 지금 뜻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연관되는 그런 단어를 써줌으로써 여러분이 뜻을 바로바로 유추할 수 있게끔 쓸게요. 그 다음에 부딪히다. 이거는 헷갈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요 정도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어. 자, 부딪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딪다와 치다와 같은 단어가 합쳐졌죠. 이거는 충돌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돌하다. 근데 부딪히다는 언제 쓰냐면 부딪다에 원래 이제 부딪다가 있고 여기에 전미사 히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전미사 히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동의 전미사
의도가 있지 않고 당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he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충돌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도가 나에게 부딪혔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두 가지 다 쓸 수 있지만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부딪히다라고 할 때는 이 충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부딪혔다라고 할 때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날라와서,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피동을 당했다, 부딪히는 행동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근데 발음은 똑같죠. 여기서도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으로 자음이 축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리는 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가, 이곳에 있다가 가 할 때는 이제 아래 거를 쓰죠. 근데 있다가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할 때는 위에 있는 있다가죠.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점점 비슷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쓰임이 점점 합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있다라는 거는, 이 있다에서는 이 존재가 시간이라기보다는 공간에 어떠한 공간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있다가 할 때 그 위에 있는 있다가는 일정 시간,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쓰임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가장 적절하게, 가장 그 어감이 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4가지 사례들은 여러분, 5가지 사례들은 왼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마치다, 반드시, 붙이다.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게 되는 단어죠. 서로 다른 단어고 서로 다른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활용해서 활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잠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볼게요. 먼저 마치다. 과정 절차 1이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치다. 우리 수업 마치고 간식 먹으러 갈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정답을 마치다. 이때 이 마치다는 맞다라는 동사 어간에 he라는 전미사가 또 붙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죠. 이때 이 he는 무엇 하게 하다 라는 그 사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행동을 시키다.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예요. 전미사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단어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단어를 새롭게 만들 때 단어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어근이라고 부르고,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 애들을 접사라고 불러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지금 자세하게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마치다라고 하면은 이 3개의 형태소가 또 다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갖고 있는 어근, 어간에서 비롯된 어근, 1 형태소,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이 단어를 마무리해주는 종결어미 형태소. 그래서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답을 틀리지 않고 맞게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잘 이 상황에 맞게, 맞춤법 맞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어떤 게 있을까? 나는 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기말고사에서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싶어.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반드시, 요거는 반듯하다에서 온 거죠. 어긋나지 않고 정해진 범위나 선에서 잘 지켜진다 라는 뜻이니까, 누울 때는 어떻게 옆으로 눕거나 휘어진 상태로 척추를 휘게 해서 눕는 게 아니라, 그는 반드시 누워 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반드시 내려놓으세요.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붙이다. 이 붙이다는 메일, 편지, 표를 일정한 수단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수단 방법으로 붙이다라는 단어에서, 그 어구에서만 주로 사용이 되죠. 선생님은 군대에 간 동생에게 편지를 붙였죠, 옛날에. 엽서를 붙였죠, 엽서.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붙이다. 얘는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 잘 붙여, 이렇게. 설 때도, 여러분 줄 설 때도 붙어 서세요 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붙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 전미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이럴 수 있죠. 불을 붙여라. 연탄에 불을 붙여라. 나무에 불을 붙여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엽서를 붙일 때는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야지. 할 수도 있고요. 뭐 조건을 붙이지 말고 라고 할 때처럼 조금 더 수상적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해줘. 네가 내 부탁 들어줘.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같이 문장 맞춤법 알아봤습니다.